여러분,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가셔야겠어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7년 전 내 손으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이 집에서 제가 추방당한 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봐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여러분의 판단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1970년대 말 저는 갓 20살이 넘은 청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고 퇴근 후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주말? 그런 건 사치였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들 하나만큼은 제가 겪은 가난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가 결혼할 때 부끄럽지 않은 집 한 채는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27년, 정확히 27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1997년 드디어 이 집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장가가서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이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곳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01년 봄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며느리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웃음도 예쁘고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내가 복이 많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신혼 생활 3개월째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집안일은 저희가 할게요. 아버님은 편히 쉬세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효부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깨달았습니다. 편히 쉬라는 게 아니라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걸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며느리는 시끄럽게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제가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면 아버님 물은 방에 갖다 드릴게요 하며 저를 밀어냈죠. 그때부터 저는 제 집에서 손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은 2003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73세. 아직 정정했던 때죠. 저는 가족들과 함께 소박한 생일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혹시나 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거실에 앉혀두고 방문을 닫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문틈으로 들린 그들의 대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아버님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야? 그러게. 나이가 나이인데 이 집값만 해도 억 단위잖아. 아버님이 오래 계시면 우리가 계획 세우기 힘들어. 맞아. 차라리 미리 명의를 바꿔놓는 게 나을 텐데.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생일날 내 아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2004년 가을 손주의 첫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손주에게 줄 금반지를 맞추러 다녔고 돌잔치 비용도 제가 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님, 돌잔치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 건 빼고요. 맞지 않는 것이 뭔지 물어봤더니 금반지 같은 것들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 적금이나 넣어주세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금반지 하나 못 끼워주는 게 그게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인가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르신들, 아버님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큰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아버님도 이제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다는 걸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집안은 표면상 평온했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했어요. 이른 아침에 산책을 나가고 저녁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섬뜩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없는 사이사이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오른지, 매매는 언제쯤 가능한지. 제가 마트에 갔다가 일찍 들어온 날 부동산 중개인이 우리 집을 둘러보고 있더군요.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아버지. 이분은 그냥 시세나 알아보시는 분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내 집을 팔 생각을 하다니.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3월 15일 토요일, 며느리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아들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이 저희한테는 너무 크거든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때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요양원.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집을 팔아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려 했던 겁니다. 이 집은 내가 27년 동안 피땀 흘려 지은 집이다.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내 집이다.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아버님,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집이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거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불면의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서류철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김-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날 수는 없다. 다음 날 월요일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찾아갔어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 정말 좋은 집이네요. 지금 시세로는 27억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즉석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팔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한 달 안에 매매 계약을 맞춰주세요. 그로부터 2주 후 아들 부부가 또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 입소 신청서를 들고 왔더군요. 아버지,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전 상의도 없이 마치 헌신짝처럼 나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란 말인가? 나는 그 신청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팔렸다. 다음 주에 잔금 치르고 새 주인에게 넘겨준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아, 아버지, 농담이시죠? 아,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상의도 없이. 저는 매매계약서를 그들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농담이 아니다. 나는 이미 새로운 집을 구했다. 너희들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 때 나와 상의를 했더냐? 나도 이제 내 갈 길을 간다. 지금 저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바닷가를 걸어요.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눈칫밥 먹게 하지 않아요.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제가 먹고 싶은 것들만 기르죠. 마을 이웃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에요.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챙겨주시거든요. 그들에게 저는 걸림돌이 아니라 소중한 이웃입니다. 아,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마을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친할아버지처럼 모시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자 저를 첫 번째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아이 얼굴 보세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게 꼭 피를 나눈 사이만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아들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을 팔고 나서 한동안 저에게 원망의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는 가족인데? 저는 대답했어요. 가족이라면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 하지 말았어야지. 그건 현대판 고려장 아니더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2년 전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많이 늙어 보이더군요.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같이 살아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늦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때 아들이 울더군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나의 핏줄이건만. 그래도 제 자식인데.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더군요. 믿음이 한번 깨지면 깨진 화병처럼 다시 맞추기는 어려운 법이니까요. 여러분,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를 돈으로만 본다면 그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혹시 자식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부모님은 여러분의 현금 지급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읽어놓으신 재산에 대해 미리 계산하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가족의 진짜 의미 아닐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하는 설렘이 있어요. 아무도 제게 눈치를 주지 않고 아무도 제 재산을 노리지 않는 이런 평온함이 있다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